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이펙트 8번째 jQuery 시작할 거고요.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이펙트는 사실 우리 여태까지 배웠지만 다 이제 배운 거랑 다름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처음에 배운 거 마우스 값만 가져오는 거 그것만 익히시면 나중에 다 디자인이죠. 스타일이죠. 스타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건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거의 원리를 또 파악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중앙에다가 원점을 둬서 기준점을 둬서 움직이는 거는 많이 했었어요. 그죠? 많이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글씨가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우리가 브랜드 믹스 효과랑은 좀 틀려요.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브랜드 믹스 효과를 여기서 했었잖아요. 이거랑은 좀 틀립니다. 얘는 실제 요 백그라운드와 글씨 만났을 때의 효과를 준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8번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두 개를 글씨를 만든 거예요. 두 개를 움직이게 작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살짝 스킬을 줘서 길어준 건데 원리를 한번 볼까요? 실제 보면 스팬 워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팬에 보면 얘네들한테 요거 말고 레프트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제 오버플레이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글씨가 되어 있고 라이트도 볼까요? 라이트도 보시게 되면 오버히드를 해주면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딱 지나가는 느낌. 괜찮네요, 이거. 그죠?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놓은 건데, 오플로 히든을 해놔가지고 반만 보이게 작업해 준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반 보이게 해주고, 이렇게 반 보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버플로이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살짝 길어서 겹쳐 놓은 거죠.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리를 파악했으니까 바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8번 만들었죠? 네, 8번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언어는 K5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마우스 이펙트 08 될 거고요. 여기는 jQuery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소스도 갖고 올게요. 소스는 인덱스에서 가지고 올 건데 저번 시간에 CSS를 작업했으면 이번 시간에는 HTML을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은 갖고 오지 말고 인포만 갖고 오시면 돼요. 메인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볼 거고요. 인포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가신 다음에 이쪽에 스타일 가서 여기에서 리스트하고 인포까지만 가지고 올게요. 인포까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시켜 주시고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만 나올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HTML 한번 직접 짜볼게요. 그죠? 한번 짜봅시다. 여기다가 조작 표시해줘서 소스는 항상 깔끔하게 작업해주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메인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보통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학생들 포트폴리오 많이 만드는데 약간 소스가 항상 지저분한 게 스타일인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학생들을 만나보고 얘기해 보면 소스가 지저분하면 학생들의 방도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방이 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코드도 약간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는 깔끔하게 하니까 제 방은 깔끔하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메인 태그 하나 넣어줄 거네요. 메인 태그 넣어줄 거고, 이쪽에는 콘텐츠 태그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뭐 넣어줄 거냐면 move, 그 다음에 img 요거 태그 하나 감싸 줄 거고요. 여기에 텍스트 지금 나올 거 텍스트 워랩이랑 그 다음에 이미지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img 워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는 넣어줄게요. asset에 img 폴더에 여기에 sc11번 해서 전 넣어줄 거예요. 이거 없으신 분은 제 거 쓰셔도 되고요. 자기 거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쪽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새로 쓰는 이미지는 또 업로드가 돼가지고 여기 가시면 여기에 이미지 폴더에 여기 다 해놨으니까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저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언스플래시 가고 있기 때문에 막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갖고 왔으니까 이쪽에 스타일,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또 메인 이렇게 넣어줘서 이 마이크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키보드가 안 보이니까 자꾸 오타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 이미지 워랩 줬죠. 이미지부터 한번 중앙에 정렬시켜 볼까요? 포지션 앱서 쓰고 레프트 50%에 탑 50% 그리고 트랜스폼 써서 트랜스폼 쓰신 다음에 트랜스레이트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면 중앙 정렬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네, 이미지 나왔죠. 이미지 이쁘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상당히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걸 추가시켜 준 거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얘는 아예 안 보이게 안 거슬리게 해주려면 마이너스를 주시게 되면 이거는 얘가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작업해줘서 여기 감춰놨고요. 여기 위에다 글씨를 쓸 겁니다. 그죠? 여기다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텍스트 워랩이라고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텍스트 워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제니까는 포지션을 써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지만 실제 포트폴리오 작업하신다라고 하면은 포지션 앱솔루트 쓰는 건 비추예요. 왜냐면 이거 쓰면 영역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포지션 안 써주고 현재 살아있는 값 있죠. 영역 그 값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원리는 여기서 두 개를 만드는 게 원리죠. 그래서 텍스트 웹에다가 여기다 라인을 만들 겁니다. 라인을 만들어서 이쪽에 라인 만들었죠. 여기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레프트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텍스트 워랩이 있으니까는 텍스트 워랩에 해놨고요. 워랩 해놨고 여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에 해놓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레프트, 여기는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트,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라인한테는 위드 값을 100 VW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100%로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 100%를 쓰거나 VW 쓰시면 되는데 VW는 약간은 여백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전체는 저는 작업할 때 100%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왼쪽에는 위드 값을 반 정도 50 VW 정도 이렇게 줄 거고요. 얘도 그 정도 줄 거예요. 잡혔는지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영역을 대충 이렇게 가상으로 줘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항상 영역을 잡을 때는 영역을 색깔을 줘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영역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코드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라인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저는 왼쪽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플롯 레프트를 썼겠죠. 근데 요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좌우로 정렬이 된 거죠. 됐죠? 별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됐죠? 그리고 살짝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위드 값을 줬고 백그라운드를 줬는데 살짝 기울어져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스키 주고 x축은 0도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길어졌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여 줄 거예요. 됐죠? 거의 모양이 비슷해지죠? 이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우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잡힌 겁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라인의 레프트 여기다가 하이트 값 들어갔고 백값 들어갈 거고요. 컬러는 이쪽에 다른 색이 들어갈 거라서 여기는 골드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골드색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됐죠? 그럼 글씨를 한번 써줘 볼게요.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으면 영역은 잡혔어요. 그죠? 영역은 잡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서 영역을 다 잡아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레프트 라인 잡았으니까 레프트 안에다가 글씨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글씨를 넣어 줄 건데 뭐라고 한번 감싸 줄 겁니다. 한번 감싸 줄 거라서 뭐라고 줄 거냐면 여기다가는 스팬 워랩이라고 하나 줄 거예요. 이렇게 워랩이라고 주고 스페인이라고 작업한 다음에 여기다 글씨 써 줄 거예요. 페인 그 다음에 패스트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라이트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에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죠? 잘 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스팬 워랩이 들어갔으니까 스팬 워랩이 들어갔죠. 여기까지만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에서 스팬 워랩이 들어갔으니까는 이름 써서 텍스트에 스팬 워랩한테 얘한테 작업해 줄게요. 얘는 위드 값을 100VW 줄 거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여기 글씨 여기 있죠. 두 개가 여기 있네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100VW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를 가운데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이렇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센터로 됐죠? 그 다음에 라이트한테도 줄 거라서 여기다가 라이트에 있는 얘한테도 줄 거예요. 얘한테도 이렇게 라이트한테도 100VW 줄 거고 센터라고 줄 겁니다. 확인해 보죠. 네, 가운데 들어갔죠. 페인 글씨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얘는 하얀 글씨가 여기로 갔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100VW 줬으니까는 센터 줬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라이트를요 얘를 좀 더 움직여 줄게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50% 줬죠. 글씨 넘어가는 걸 막아줄 건데 우선 글씨를 좀 크게 해봅시다. 글씨를 좀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글씨를 이쪽에다가 스팬 작업해줘서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 해줄 건데 패딩값 먹혀서 블럭 해줄 건데 인라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작업해 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VW로 작업해 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한번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색이 왼쪽에 있는 거라서 가운데 정렬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나왔죠.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더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옮겨줘야 되니까 라이트는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이쪽에다 얘만 트랜스폼을 줘서 트랜스레이트를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50VW 이렇게 줘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됐죠. 뭐가 이상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주면 안 되고 얘는 여기다 주면 안 되죠. 얘한테 줘야 되죠. 잘못 줬네요. 얘한테 여기다 주면은 이게 무시가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색으로 없애볼게요. 하이트 값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여기 또 하이트 값이랑 이것도 다 없앨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딱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얘네들은 오버플로 히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오버플로 히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딱 된 거죠. 이렇게 됐죠? 원리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라인만 딱 복사해서 2개, 3개, 4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멘트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한글이니까 여기는 쾌락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쾌락이다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는 지나간 고통은 쾌락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또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확인해 봤을 때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쁘진 않죠. 움직여야 이쁘죠.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좀 내려줄까요? 제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20% 정도 이렇게 내려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은 다 됐나? 다 된 건가? 거의 다 됐죠? 레프트 해가지고 해줬고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매번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파일만 하나 여기다 다시 또 갖고 와서 이것만 갖고 오죠.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윈도우가 여기다가 마우스 무브라고 작업해 줄 건데, 마우스 무브라고 작업해 주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무브라고 작업해 주고 이쪽에다가 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도큐멘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move라고 써서 작업해 준 다음에 펑션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이제 이거는 무조건 언제나 봐도 다 알겠죠. 모를 수가 없죠.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함수를 여기서 선언하지 않고 함수 이름만 쓴 적이 있었죠. func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func 펑션 만드신 다음에 func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면 이 함수가 불러와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jQuery에서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func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무브 됐을 때 여기다가 얼럿으로 작업해 준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8번에 가보면 뜨죠? 뜨네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안 떠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작업해줘도 jQuery에서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능한데 실제 jQuery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마우스 무브를 이렇게 쓸 때 얘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on이라는 클릭 이벤트 함수를 써요. on 쓰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우스 무브라고 작업해주고 여기다가 함수 이론 func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마우스 무브라는 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해주면 요거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jQuery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on이라는 클릭 이벤트를 쓰면 여기다가 마우스 무브 쓰고 함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작동은 되죠. 이렇게 해도 작동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 이제는 그냥 작업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함수화 시켜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죠? 함수화 시켜서 작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스타일을 바꿔 갈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이펙트 스케이트가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따라 할 수 있을 거고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럴럭스나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거는 조금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신 다음에 패럴럭스나 이미지 슬라이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는 2라고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작업해줄 거예요. 렛이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포지션이라고 만들 건데요. 그러면 렛이라고 쓸 수도 있고 콘스트라고 쓸 때도 있잖아요. 렛은 변하는 수고 콘스트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구별해서 쓰냐면 콘스트를 쓰다가 만약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썼는데 알고 보니까 변하는 값이었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뜨니까 그때 렛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치가 쌓이면 다 알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에 페이지 X 값에서 다시 또 뭘 뺄 거냐면 여기에 윈도우에 W 작업해주고 윈도우에 위드 값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반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2를 나눌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뭔지 대충 감이 오죠. 이제 이런 거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전체 마우스 값에서 하면 원점으로 잡아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미리 곱하기 0.1 정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해주시게 되면 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이거 굳이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0점을 잡고 지금 여기가 2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에 거 예전에 했던 우리 이제 수차게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잡기 위한 방법이죠. 현재 위치에서 위드값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작업이 됐으니까 다시 기준점을 0점으로 맞췄으니까 이쪽에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이쪽에 스팬에다 이름을 안 써줬네요. 우리가 그쵸? 여기다가 빠르기 속도를 2개로 작업해 줄 거라서 여기다가는 클래스로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스팬에 슬로우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얘는 천천히 움직이는 글씨로 작업해 줄 겁니다. 약간 일지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지나간 고통은 천천히 여기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좀 얘보다 빠르게 작업해 줄 거라서 여기다가 패스트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도 패스트 그 다음에 여기도 패스트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2개로 나눠 줄 거예요. 속도 조절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먼저 이쪽에는 스팬에 슬로우 얘한테 작업을 해줄게요. 얘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CSS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CSS로 이쪽에다가 트랜스폼을 줄 거고요. 트랜스폼으로 이쪽에다 뭘 줄 거냐면 레이트 좌우로 움직이게 되니까 레이트 X축 값을 줄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한 100픽셀을 준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0픽셀 대신에 뭐 주면 됩니까? 문자열 들어가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해주고 플러스 해주고 여기에 포지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Face to do 우선은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값에다가 값을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구한 값을 확인해 보면 어디가 틀렸나 봐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마우스 무브 움직여 해줬고요. 원해줘서 포지션 페이지에서 윈도우의 위드 값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서 작업해줬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 포지션 값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그리면서 확인해 보시면 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 에러 표시도 없고. 그래서 근데 뭐 잘못했니? 이쪽에 보시면 넌이라고 뜨는데 포지션 값에서 여기서 분명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마우스 무브 받고 여기는 페이지 X 가고 윈도우에 위도 해주 나누기 2 해줄 거고 곱하기다 0.1 해줬는데 오케이 이제 나오네요. 그죠? X를 소문자로 썼네요.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반대로 해주고 싶으면 앞에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하. 괜찮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됐죠? 속도를 다르게 해주고 싶으면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는 슬로우 만들고, 여기는 패스트 만들어서 얘는 한 0.2 정도 해주고, 여기다가는 슬로우, 여기다가는 패스트.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차이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좀 더 세게 해보죠, 그러면. 0.3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틀리죠? 0.2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는데 좀 더 고급스럽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GSP를 이용해서 to 작업해준 다음에 스팬 슬로우한테 여기도 이렇게 GSP도 어려운 거 없죠. 현재 우리 2밖에 안 썼죠. 물론 좀 디테일한 기능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는 나머지는 이제 많이 쓰다 보면서 궁금한 거는 검색해가지고 서치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자기가 이제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어색하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항상 친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 영상을 많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fast에서 CSS는 효과가 약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얘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하 얘는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느낌이 틀립니다. 근데 뭐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같은 느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GSAP가 약간 애플 느낌, 그 다음에 CSS는 약간 안드로이드 느낌, 제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효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출력용만 넣어주시게 되면 출력용이라고 넣어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넣어줍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값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포지션 요 값 넣어줬으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주는 거죠. 뭐 구했으니까 요것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너는 안 움직이냐? 여기 이름이 틀렸나요? 포지션 슬로우. 여기가 이름이 틀렸네요. 얘가 틀렸네요. 포지션. 그죠? 포지션 슬로우.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소수점이 생기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억나는 건 요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네요. 그죠? 사진도 멋있으니까 네,
요것도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작업하실 때 디자인이 멋있어야 코드가 보입니다. 디자인이 별론데 코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도 디자인을 신경 써서 작업하시고 사이트 작업하실 때도 디자인을 신경 써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이커리 8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거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뭐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